1. 생판 모르는 여자를 제3세계에서 사와서 결혼을 한다. 2. 사랑하는 사람 2명이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2가 훨씬 보수적이지 않나요? 1은 대단히 급진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생활동반자법은 대단히 보수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1은 정말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아요. 그쵸, 제3세계. 네. 갑자기 막 사람을 사와가지고 납치. 네. 뜨겁고 직진하는 러브 스토리를 읽어서 약간 가슴이 설레. 진짜? 맞아요. 그렇게 막 제가 막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책을 썼지만 제 책은 오히려 이제 막 되게 제도적이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요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썼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건조한 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제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하고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고 또 순수하고 절박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동성혼 법제화 그리고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따뜻함? 제 스스로를 따뜻하고 한다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따뜻함 좀 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로그나 SNS로 저희 이야기를 원래 알렸었는데 그 결심을 하는데도 애초에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전 오픈일이 레즈비언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픈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제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과 불특정 다수가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니까요. 블로그를 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얘기를 듣고 나도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다. 혹은 나도 회사에 그런 혜택들을 받아보려고 한다. 혹은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재밌다. 까지 되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왔고 이것이 사회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동성애자로서 제 개인이 이 나라를 좀 더 살아가는데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쓴 것도 그것을 일환으로 결심을 하게 됐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가족, 기존의 어떤 정상 가족에서 벗어나는 욕망들을 기존에는 실천하지 못하거나 실천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숨어서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제 규진 작가님 책이나 아니면 뭐 또 재작년에 나왔던 뭐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을 개개인이 이렇게 어떤 솔직하게 밝히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 하나로 좀 제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일종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준비하게 됐죠. 잘 언어화되지 않았던 욕구들이나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어떤 생활동반자법이나 외롭지 않을 권리 그런 워딩으로 단어로 표현된 것들이 신기하고 또 재미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것도 조금 더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이 뭐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제 뭐 결혼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또 실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될 것 같고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의 대안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진지한 대안들을 많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제가 보수적 레즈비언이라고 하면 다들 막 깔깔깔깔 농담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 색깔뿐만 아니라 그냥 보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랑, 우정, 가족 이런 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이해되었던 가치들이잖아요. 그리고 결혼 제도는 굉장히 보수적인 제도이고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그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동성애자들 간에 결혼을 원하는 쪽과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쪽의 대립이 있었고요. 첫 번째, 그냥 제 개인이 그런 것. 경상도의 K 장녀.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동성애자는 이미 사회의 일원이거든요.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이 안 좋게 부정적으로 가시화가 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뭐 동성애자가 뭐 노력을 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혹은 이렇게 동성애자가 많았다니.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전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원래 이런 보수적인 사회의 일원
결혼이었다라는 걸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보수적으로 결혼을 한 면도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이 질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변화를 강조하는 건데 지금의 사실 그 이성의 결혼 중심의 한국의 가족 제도만큼 가족을 급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제도가 없거든요. 아, 인정. 첫 번째 그냥 저와 언니의 고루한 취향이겠지만 주변에 결혼을 하는 동성애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결혼식을 하는 동성애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전형적인 한국식 공장형 웨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첫 번째, 그런 웨딩은 하객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주변에 커밍아웃을 둘 다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필수적으로 가족들이 펀딩이 필요한데 보통은 부모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웨딩 업체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대단히 전형적으로 하는 것이 더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주 전형적인 광경에 딱 하나만 바뀌는 게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그냥 뭐 축가도 부르고 밥도 먹고 이렇게 그냥 전형적인 웨딩홀에 드레스만 2개 있으면은 이건 분명히 무언가 가시화가 될 것이고 무언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결혼도 얼핏 보면 대단히 균일한 하나의 제도인 것 같지만 그 실상을 파보면 개개인이 결혼은 되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매매혼처럼 누군가를 사와서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결혼도 있는 거고 저와 언니처럼 뭐 법적으로 결혼은 아니지만 서로 결혼을 했다는 사이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데 이 결혼 적폐 청산이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두고 가부장제에 부역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결혼이 되게 가부장제의 흔한 부산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적폐를 청산할 것이냐. 첫 번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이것을 가시화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생활동반자법처럼 다른 형태의 결합들을 선택지로 둠으로써 결혼이 그냥 수많은 여러 가지 공동체 중에 하나로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지금 너무 신성화돼 있고 너무 단일한 균일한 것으로 오해되고 착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인이란 거는 진짜 다른 모든 법적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결합이고 사실 어떤 민사적 계약도 이런 식으로 전인적인 구속을 전제하는 법적 관계는 맺을 수도 없고 생활동반자법도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권리와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법이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어떤 누군가랑 결혼했는데 혼인신고하고 나오다가 사고 나서 사망하더라도 맞아. 그 상속권이 발생하고 네. 다 신분적인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우선되는 법적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법, 그러니까 동등한 개인으로서 평등한 계약을 맺는다는 현대법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사실 이게 혼인이라는 관계가 오히려 굉장히 법적인 예외적인 이게 동성혼 법제와 차별금지법은 너무 제 삶에 닿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너 보신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일 쉬웠던, 할 수 있었던 길은 가시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너는 어차피 안정적이고 뭐 돈 많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안정적이고 회사에서 뭐 커밍아웃 한다고 잘릴 일이 있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 삶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이게 오랫동안 14년 동안 이렇게 표류되어 왔던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하면은 제정될 수 있게 할까. 사실 발의조차 이제는 도전이잖아요. 그냥 마케터인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필요한 건 대세감인 것 같아요. 이게 대세감이 마케팅에서 되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실제로 대세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느낌. 예를 들면은 어글리 슈즈
얘도 약간 비슷하네. 어글리 슈즈가 3년 전에는 뭐야 이랬지만은 뭔가 쟤도 신는데 쟤도 신는데 이게 막 올해의 대세야라고 하니까 그런가? 이건 사실 예쁜 건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독교가 과대표되는 게 물론 표 때문도 있지만 목소리를 아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대세감을 가져가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차별금지법은 의도 충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은 대세예요. 2013년에 사실 종교 쪽에서 한 그 설문조사에서 60%가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최근에 했던 것은 거의 90%가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대세인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망설이고 있는 거죠. 이때 필요한 건 대세감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러려면은 90%가 동의하고 있다. 이건 시대 정신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얘는 10%다. 라고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관례이기도 하지만 권리에 대한 문제, 양자 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법상으로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법은 되게 한국은 동성은 청정지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런 법적인 난제들에 봉착해 있고 한국도 이제 굉장히 아시아 민주주의 1번지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후진국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과 같은 길을 갈 것인가, 그런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다 있어서 동성혼이 이런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사회에서 빨리 결론이 나긴 나야 되는 질문.